이번 시간에는 협업 툴 아이오와의 드래그 앤 드롭을 활용을 해서 협업을 좀 더 쉽고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하나의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주로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앞에 선행해서 하는 이런 작업들이 있죠. 이게 뭘까요? 보통 이제 이것들을 이제 회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브레인스토밍 단계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업체들이 뭐 ERP부터 그룹웨어부터 뭐 CRM부터 뭐 여러 가지 협업 툴을 뭐 게시판 형태로 구현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메신저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셔가지고 주로 협업을 하는데, 협업을 하시는 와중에 이 아이디어를 잘 효율적으로 체계화해서 카테고리징을 할 수 있고 내용을 그때그때 적재적시에 내가 필요할 때마다 뽑아볼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거의 다 대부분 놓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친 채 어느 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때에 내가 이제 적어놨던 그 시기를 상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찾다가 또 다시 잊어버리시고 또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또 거기서 옥신각신 하다가 프로젝트가 그 본연의 어떤 본질을 유지하고 가지 못하고 많은 걸 누락시킨 채 수행이 된다라는 거,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드래그 앤 드롭이 왜 유용한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협업 환경은 아이오와에서는 여러 가지 객체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아이오와에 근본 출시된 화이트보드라는 거죠. 이 화이트보드의 큰 장점이 무엇이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이런 포스트잇들,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도출된 파일들, 그리고 이 파일들과 이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이 세션들, 그리고 목록, 그리고 플로우 차트, 이 하나의 업무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보드들을 여기다 실제 배치를 한 거죠. 여기서 열면 이 보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하나의 프로젝트 환경, 이 공간조차 화이트보드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잘 아시는 이 맵으로 이루어진 이 회의보드,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협업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화이트보드조차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구성원들끼리 협업을 하시겠죠. 그럼 협업을 하시다가 메신저를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메신저, 여기 이제 있는 이런 이 아이콘이 그 주제별 또는 이제 방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 메신저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 자신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여기서 또 다른 어떤 혁신적인 기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이런 여러 가지 대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바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놓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끝에 표시가 있습니다. 갖다 놓으실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물 샐 틈 없는 협업이 이런 어떤 드래그 앤 드롭에 대한 액티비티가 이 화이트보드에서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이오와는 모든 객체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태스크보드를 열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일반 버블 맵입니다. 캔버스 맵이죠. 캔버스 보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도 내용이 아이디어가 있다면 끌어다가 이걸 실제 태스크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 필요가 있어야겠죠. 그냥 엔터만 쳐주시면 됩니다. 갖다 놓으시고 엔터. 그리고 아이오와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업무 프로세스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뷰를 제공해 드린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 워크플로우 뷰하고 칸트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워크플로우 라인에서 한번 어떻게 또 드래그 앤 드롭을 활용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갖다 놔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 밑에다가 끌어다가 태스크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카테고리 생성은 안 되냐?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이루고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만 태스크로 만들어서 직접 그 해당 카테고리 밑에 이거를 갖다 놓는 컨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인지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다시 화이트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몇 개를 했죠? 이 화이트보드에서 또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갖다 놓는 방법,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이 업무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젝트 보드에서 이 버블 맵, 그리고 태스크 보드, 이 칸반 보드에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회의보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접 여기에서 갖다 놓으시고 뭐 엔터를 누르시고 가지를 생성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내용을 작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것조차 시간이 걸리고 실제 여기서 이 모든 구성원들과 협업을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조직은 또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런 협업, 메신저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들을 그냥 해당 그 핵심의 질서를 이루고 있는 이 주 가지 밑에다가 그냥 작성만 해주시면 돼요. 작성이 아니라 그냥 갖다 놓는 거죠. 갖다 놔주시면 자동적으로 이런 맵이 형성이 되면서 전체적인 가지들이 이제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어떤 그 지엽적인 기능에 국한돼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해보시면 이런 기능들은 금방 익히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떤 오늘 유용한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께서 뭐 회의보드를 주된 브레인스토밍이나 회의의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메신저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뭐 프로젝트 안에서 모든 내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화이트보드 안에서도 일을 처리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것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의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이 메신저 상에서 주로 이제 대화를 노멀하게 많이 하시니까 이 안에서 놓치기 쉬운 아주 여러분들의 소중한 아이디어들을 바로 프로젝트 화면에 담고 연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놓치지 않고 프로젝트를 좀 더 효율적이고 파워풀하게 하실 수 있는 이런 그 하나의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